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미국에서 돈이 털렸습니다. 방글라데시 돈인데 거액이 사라진 배경 지금부터 점검해 봅니다. 또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는요. 자, 휴대전화를 쓰기만 해도 이거 뭔가 수상하다면서 찾는 그런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룹바, 아마 러시아어의 영향 때문에 그룹을 그룹바라고 하는 것 같은데 1110 그룹바,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에 하나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봉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모였는데 사드 배치 거의 의견을 모았다면서요? 네. 한미 간에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 네. 지금까지 물밑에서 계속해서 네. 진행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4일 날, 네. 6월 4일 날 미국의 애슈튼 카터 국방장관이 네. 현재 계속해서 논의 왔기 때문에 네. 토론할 게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사실은 북한과 중국이 바짝 붙는 느낌이 나는 것이 사실 북한 핵 그 자체보다도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하는 과정에 나온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자, 사드 그동안 중국이 계속 반대했지만 우리는 할 건 하겠다. 이게 역시 미중 간의 큰 틀의 그림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맥락이죠. 네. 사실은 지난번에 올 초에 배치하는 걸 급속스럽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대북 공조에서 중국을 끌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시기를 늦춘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엊그제 모습이 시진핑이 이수용을 환하게 면담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북한 끌어안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다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저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 내에서 이제 밝힌 건데.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아니에요? 예. 네. 미국은 빨리 배치하고 압박해야 되니까 이게 밝힌 건데. 네. 우리나라는 조금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이미 이제 3월 달에 실무 그룹이 해가지고 실무적인 건 했는데. 네. 국방부 발표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남아있다.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공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대북 공조 체제에서 중국이 이탈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신중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인 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외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를 아마 못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애슈턴 카터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의 모습 보입니다만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민국 국방장관이 얘기했습니다. 한미 간의 사드 배치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 의견 차이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 발씩 접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드란 이슈가 정말 뜨겁게 달궈지다가 한동안 잊혀졌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미 간의 합의가 한 발씩 진행되고 있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자, 어쨌건 북한이 계속 저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북한의 다른 소행 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 싶은 일이 있는데요. 자, 김정봉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전에 이제 권총 강도라는 게 은행을 털 때 복면 쓰고 총 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북한이 아예 그냥 인터넷 공간에서 훔쳐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인데 네. 현재 은행 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이 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돈을 총 10억 불을 네. 10억 불을 해킹을 해서 네네. 35건을 네.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다른 필리핀이나 스리랑카에다가 35건의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네. 5개가 네. 승인이 떨어져서 8,100만 불은 필리핀, 2천만 불은 스리랑카로 네. 이렇게 승인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가려져 안 보이는데 미국 전체는 13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지만 그중에 뉴욕에 있는 게 제일 크잖아요. 뉴욕에 있는 돈,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맡겨놓은 건데 그걸 누가 털어갔다 이거죠. 인터넷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962억 원이 필리핀을 통해서 완전히 날아간 거. 그건 확인된 거 맞습니까? 일단은 사라진 것까지 맞으니까 현재 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네. 이번 기회에 북한을 완전히 네.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북한이 다른 은행들하고 외국의 네. 다른 은행들하고 외화를 인터넷상으로 해서 주고받는 네. 거를 이제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은행을 이렇게 털어갔다. 근데 궁금한 것이 어쨌건 뉴욕에 있는 도시 필리핀으로 왕창, 그리고 스리랑카로 왕창 하나는 넘어갔고 하나는 넘어갈 뻔한 건데 네. 필리핀에 넘어간 돈 누군가 빼갔으면 그거 계속 추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추적 중에 있겠죠. 네. 근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 소유으로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여드릴 건데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 거 소니 해킹했을 때 또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을 해킹한 것과 악성 코드가 똑같다.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네. 신한은행이라든가 은행들을 북한이 해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그때 실패했거든요. 네. 그때 써먹었던 그 해킹 프로그램하고 또 2014년도 네. 소니 픽처스에 대해서 북한이 해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영화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그게 소니 영화 기억하시죠? 자, 2014년, 그러니까 더 인터뷰라고. 1년 반 전에 난리가 났던 그 영화인데, 자, 저 영화는 김정은을 테마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김정은이 암살되죠. 그러니 북한이 기분 나빴을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테러 집단, 그러니까 사이버 해킹 집단으로 생각되는 그 그룹이 개봉 전에 영화를 그냥 공개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더 아주 흥행에 성공해가지고 네. 북한이 오히려 더 아주 고rop스럽게 된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때 써먹었던 그 해킹 프로그램하고 요번에 또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네. 북한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일단 이렇게 되면요, 북한이 대범하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직 100%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 북한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러다가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그런 부담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북한하고 북한 밖에 다른 나라들하고 그 외화 송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북한에다가 자기가 돈을 뭐 만불을 보낸다. 그게 지금 가능한데 만약에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배제된다면 네. 앞으로는 송금이 전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성현 변호사님? 너무 대범하다 할 수도 있고, 뭐 북한과 외국인들이 같이 그 파키스탄하고 같이 만든 듯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게 되면 뭐 모든 걸 다 잃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금 북한을 국제사회 네. 로그 컨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깡패 국가라는 건데 네. 여기는 법이 안 통한다는 나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의 룰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어떤 그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이제 안 네. 지키겠다. 왜냐하면은 어떤 국제사회의 지금 주축이 서방하고 네. 그런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서 우리를 압박하니까 우리는 이런 그 서방이나 국제사회가 정해놓은 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도 굴하지 않겠다. 뭐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스템까지 들어가서 그거를 털어간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은 뭐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네요. 자기들 중앙은행 가장 안전한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중앙은행에 모셔놓았는데 그 돈이 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네. 앞으로 이걸 변상을 미국이 해야 될지 네. 방글라데시가 하게 될지 앞으로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이건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 자, 북한 금융 제재하겠다고 나섰는데 며칠 전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중국의 화웨이라는 큰 전자회사가 북한에 뭔가를 좀 넘겨주고 있다? 기술이 됐건 제품이 됐건 금수 조치랄까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주고 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하웨이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 상무부에서 이제 하웨이를 좀 제재할 필요가, 소위 좀 손을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목록 리스트를 지금 다 제출하는 겁니다. 돈줄을 재려고. 예, 그런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털어서 문제 안 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의 문제 수출 많이 하는 거는 뭐 그 미국이 기분 나쁜 거는 미중 간의 문제지만 네. 화웨이 제품이 북한에 수출되는 게 문제잖아요. 가령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제일 큰 문제가 된 것이 이중 용도 물품입니다. 이중 용도라니.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민수로 네.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물품인데 화웨이가 북한에다가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을 수출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미국이 화웨이한테 북한에 수출한 목록을 다 내놔라라고 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민간용으로 쓰이는 상업용 물건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부품이나 이런 걸 잘 뜯어서 뭐 군사용 이런 것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미사일 부품이든가 아니면 핵무기를 만드는데 전용 가능한 그런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화웨이에다 요구를 한 것이죠. 현대 이 전자과학기술이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용과 군사용 간의 구분이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 장치만 자꾸 보안 그릇만 더하면 군사용이고, 예를 들면 뭐 통신 무전기 다 되는 거 이거
군에서 쓴 군 무전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전용될 가능성이 높지요. 네. 아까 방글라데시 돈, 거기에 관해서 벌써 몇 달 전에 그게 외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뉴욕 연방은행을 직접 뚫고 들어간 게 아니고, 방글라데시가 뉴욕 은행에 대해서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 이게 그 보안망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방글라데시 은행을 통해서 뉴욕 그 연방은행에 접속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어서 네. 책임 문제는 아마 방글라데시가 질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 오늘 외신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정확한 코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자, 내부인이 관련됐다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하니까 어쨌건 이 건과 관련해서는 몇 달은 걸리겠지만 분명한 결론이 나야 되겠네요. 지난번처럼 북한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보는 건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단단한 증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네. 슈퍼노트라 그래가지고 미국도 달러 위조 지폐도 거의 똑같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네. 디지털 은행 강도라는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이번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서 휴대전화 통화하는 거 김정문 교수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휴대전화를 쓰는 겁니까? 북한 걸 쓰나요? 중국 걸 쓰나요? 그러니까 북한 국경선에 있는 주민들이 네. 중국에서 중국산 휴대폰이나 네. 그러니까 프리페이드 폰을 갖다 사가지고 북한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그 지지국에서 네. 그걸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국까지도 통화가 되고 전 세계 네. 어디나 통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 내부에 있는 정보가 네. 북한 그 내부에서 중국산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밖으로 유출되는 겁니다. 김교 교수님. 그래서 예. 이제 너무 정보가 세니까 북한도 이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국경지대 휴대전화 사용 얘기하는데 그룹바란 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어의 그룹이라는 거를 네. 이 러시아, 소련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그룹바인데 북한에서는 이 소단체로 모이는 소조나 요 조그만 조직으로 모여서 특수조직을 만들면은 그룹바라 그럽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한 탈북자들이 한 3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통화하면은 1100씩 그룹바 네. 그렇게 X자를 했는데 여기서 북중 국경에서 중국산 휴대기로 전화를 하면 우리나라로 통화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해출을 목적으로 이번에 중앙당에서 네. 그룹바를 조직을 했고 네. 또 하나는 그 북한 안전보위부에 29 조직과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 네. 완전히 색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110 그룹바 이게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인가요? 이게 아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작년 11월 10일 날 김정은이가 국경 지역에 있는 그 휴대전화 불법 통화하는 걸 전부 색출하라 네. 이렇게 말을 해서 11월 10일에서 따가지고 1110 그룹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 그룹바가 되든 상무조가 되든 앞에 이 숫자가 붙은 건 전부 다 날짜입니다. 김정은 지시한 날짜를 가지고 이제 그룹바를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아, 주로 지시한 날짜. 네. 예. 11월 10일 날 지시해서 그럼 뭐 1년에 365일밖에 없는데 지시가 한 400개, 500개 되면 좀 너무 겹치겠네요.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네. 중앙당 검열 조직이 이제 내려갔는데 네. 저게 아마 조직기도부에서 내려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10월 10일에 지시를 한 데다가 최근에 당대 직후에 김정은이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중국산 휴대폰을 쓰게 되면은 처형까지 해라. 네. 라고 아주 엄중 처벌하기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이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된 게 식당에서 왜 13명 종업원 탈출했는데 우리가 납치한 걸라고 막 방송까지 하고 막 유엔에까지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탈북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다. 그거 자기들이 북한 체제 시에서 탈북한 거다. 네. 이렇게 진실이 알려지니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으라 이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나온 얘기를 보면요. 네. 북한 적십자회 대변인 얘기가 좀 다른 얘기를 하네요. 자, 저희 좀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그 적십자사, 북한 네. 적십자사가 대변인을 통해서 내용 네. 내용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그 대한민국 국정원이 북한 종업원을 유인 납치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신분을 위장해 접근했다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 네.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이며 비열한 강제 납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제 채널A 종합뉴스가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특히 이제 요새 납치와 관련된 특명이 내려졌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100명 납치 특명이다. 전 좀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갑니다만 실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통이 크죠. 네. 납치를 10명도 아니고 100명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는 탈북자 출신들이 네.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거기서 또 다른 탈북자들을 또 다른 데로 이제 탈출시키기도 하고 또 선교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 100명의 그 이름과 네. 얼굴을 공개를 한 다음에 이 보위부에서 이 100명을 납치를 하라라고 네. 김정은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명 명단까지 만들었다. 아직 뭐 저희가 누군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자, 지난번에 왜 선교하는 목사님 한 분도 북경에서 네. 피살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고요. 전에 이한영도 한 번 피살당한 거를 봤을 때 네. 김정은의 성격이나 북한으로서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보는데 그런 걸 해고도 남을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네. 북중 국경 지역이라든가 백두산 관광 같은 걸 전부 다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경고를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제 방글라데시 돈을 훔치려 했다는 것, 그리고 1110 그룹바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지대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한다는 것,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 김정몽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